동구 좌천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이며 1,300억 원이 투입돼 2025년까지 공공주택 425가구를 조성합니다. 신공항 검증위원회 전체 회의 표결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 분과별 검증 결과와 의견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자체 예산과 강서구 재정 지원을 통해 명지 5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투자 방식으로 학교를 건립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올여름 부산의 공설해수욕장 이용객은 1,47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0%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동구 쪽방촌 일대에 공공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400여 세대 공공형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주거 인프라까지 확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형성된 삼복도로입니다. 오래된 건물 곳곳은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주택 내부의 상황도 열악합니다. 비좁은 공간에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든 오래됐거든요. 72년도부터 딴 데 가도 뭐라고 내 사는데. 동구 좌천동 쪽방촌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 대상은 좌천역 일원 17,000제곱미터입니다. 주거 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좌천역 주변의 쪽방촌을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됐는데 주민 동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대에는 공공분양주택 340가구, 공공임대주택 85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쪽방촌 주민들도 쫓겨날 걱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하게 됩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이 더욱 긍정적인 것, 부족한 주거 인프라 구축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문화복지센터와 공원을 비롯해 삼복도로의 고질적인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 일대에 또 우리 동구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쪽방촌 재생 사업에는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5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에 큰 피해를 남긴 9호와 10호 태풍이 지나간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기장읍과 일광면 해안가 일대는 정부로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요. 이러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바다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기장 해안가를 강타할 때 기장군 재난 CCTV에 담긴 모습입니다. 일주일 사이 잇따른 9호와 10호 태풍으로 기장읍과 일광면 일대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71억 원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23일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피해 복구 금액 100억 원 중 5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복구 대상지 897세대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와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LG엘로비전 부산방송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28일 오후 월정과 두호마을의 태풍 피해 주민들을 위해 쌀을 기부했습니다. 저희 관내 기장군에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장군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나눔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바닷가에 많은 그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살 한 폭이라도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에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살을 보내줘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강력 복구 대책과 지역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태풍이 남긴 상처가 말끔히 아물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신공항 검증위원회 전체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울경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은 최근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위원회는 제외하고 타 분과위원회만 참석한 상태에서 다수결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심의 의결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증위원장에 대한 문책과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국무총리의 검증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들은 분과위가 채택한 보고서 그대로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고 설명해 주민들이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도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 신공항 검증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항 문제를 둘러싼 민심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의 김해 신공항 검증위가 안전과 소음, 환경 등 4개 분과 검증 결과를 모두 발표하고 그 결과와 의견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강서구 명제 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지 5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과 강서구는 28일 시교육청에서 강서구에 30억 원 재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266억 원은 교육청에서 마련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공동투자 방식으로 학교를 건립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친 뒤 내년 말 학교 건립에 착공해 2023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 길을 가던 40대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28일 새벽 3시쯤 수영구 망미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광등을 끄고 골목과 대로변을 순찰하던 중 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드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가방과 소지품이 피해 물품과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집의 휴원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부산시는 어린이집 등원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추석 연휴로 대규모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시는 또 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하는 한편 아이와 보호자를 위해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올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이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해수욕장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여름 부산의 공설해수욕장 이용객은 1,474만 명으로 지난해 3,695만 명과 비교하면 60% 감소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긴 장마,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피서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당초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8월 21일 0시부로 해수욕장 7곳을 조기 폐장했습니다. 온천천 재정비는 수년째 말만 많았던 사업 중 하나인데요.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서야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현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천천 연제구 구간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과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얼마 전 온천천 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시비 약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천천 재정비 사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했던 부분을 하나씩 정비해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달라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여러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구간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입니다. 모호했던 두 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잔디밭을 줄여 도로를 1에서 2m가량 넓힐 계획입니다. 또 10년 이상 노후화된 체육시설도 교체하거나 보강합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었던 수질 문제도 대폭 개선됩니다. 그동안 온천천 물처리 시 수면 위에 생기는 스컴이라는 부유물이 물고기 폐사의 주 원인으로 분석됐었는데 약 20차례 이 스컴을 빨아들여 수질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그 스컴을 제거하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걸 정비를 좀 이렇게 찌꺼기를 걸러냈고요.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금정구와 동래구 구간 개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부산 지역 소비 심리가 5달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내놓은 소비자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9월 부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80.4로 8월보다 7.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4월 70.7까지 떨어졌다가 5월부터 상승해 8월까지 넉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9월 들어서는 현재 생활형편과 생활형편 전망, 소비지출 전망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락했습니다. 영도구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나 활용 품질 등 18개 지표에 대한 점수가 책정됐고 영도구는 99.58점을 획득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 평가 점수는 62.85점입니다. 영도구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가 대학생들이 대학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터 역할을 하는 PNU 골목상권 마케터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골목상권 마케터 프로그램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하나로 올해 2회째를 맞았습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10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6주간 전문가 멘토와 함께 대학가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해 온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과 메뉴 개발, 사업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 지역 학교 운동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419곳과 교육청 산하기관 21곳 등 모두 440곳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되는 주차 공간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관리 인력 없이 운영됩니다. 교육청은 긴급한 경우와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둘 것을 당부했습니다.